번째 키워드, 군수선거 나선 당 대표들입니다. 군수선거 나선 당 대표들 기사 같이 볼까요? 군수선거에 당 대표 나서 민주, 조국당, 호남 혈투입니다. 지금 저희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죠. 근데 이 재보궐선거에 군수를 뽑습니다. 전남에 두 곳이죠. 이 지금 영광, 곡성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당이 호남 혈투를 벌이고 있다. 지금 당대표가 군수선거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재명 대 조국 대결로 확전 아니냐. 호남 대전 판 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조국 혁신당 경우는 사실 쉽게 말해서 당으로 지금 약간 영세, 민주당에 비하면 좀 영세한 당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선출직을 좀 내서 뭔가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까지 내려가서 좀 올인을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도 오늘 가요. 오늘 영광 곡성 직접 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건 혁신당에 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가 네. 수성전이냐 공성전이냐 이런 싸움이 된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호남의 맹주 역할을 자임해 왔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호남을 지켜야 되는 그런 공성전, 이제 수성전 상황인 거죠. 네. 거기다 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 한 명도 후보를 배출하지 않고 네. 비례 정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 이 지역적 기반을 좀 굳건히 다지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했던 호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공성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질 것 같다 이런 측면보다는 네. 어쨌든 싸움이 벌어졌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국 대표가 먼저 이제 호남 한 달 살이를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뭐 박지원 대표나 뭐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내려가셔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돕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서 이제 최고위원회를 이제 개최하고 내일은 곡성을 가고 모레는 부산 금정을 가는 그런 이제 그 일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뭐 혁신당에 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왕 싸움이 벌어진 만큼 싸움이 벌어졌으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조국 대표가 뭐 호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살이 월세살이 한지는 좀 됐죠. 근데 처음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보다 오히려 최근에 민주당의 이 어떤 견제구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가 있었었죠.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조국 대표 왜 안 온 거야? 했잖아요. 영광에 가 있겠죠? 내가 그래서 영광 되려고 한다. 조국 대표가 다닌 데를 따라 다니잖아. 절대 유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그 집이란에 혀를 내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변호사 등이 고발되어 근거 없는 의혹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을 때 사실 그때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이 통과가 됐었죠.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근데 보니까 조국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더라. 출석을 안 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정 활동하면 되겠어? 라고 조국 혁신당 의원들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건 조국 혁신당 의원들 앞에 가서 얘기하면 이 얘기 전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이거 싸우자는 거냐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견제구다. 네, 그다음에 이게 사실 이제 방송에서 저렇게 나올 거라고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알고 한 얘기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하는 그러한 법과 관련된 중요한 표결인데 조국 혁신당이 이런 데도 참여하지 않다. 이건 야당의 역할로서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하고 뭔가 압박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그러면 호남에서 이런 야당을 찍어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아마 이미지를 좀 연출을 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뭐 나중에 그 해프닝처럼 이 얘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까지 이번 재보궐선거가 미니 선거도 아니고 초미니 선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당의 텃밭에서 이루어지는 군수 선거거든요. 그리고 이 군수 선거에 왜 이렇게 판이 커지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난 4.10 총선 때 네. 그때 사실 조국혁신당이 지역구를 안 내서 그렇지 지역구를 냈다고 한다면 비례대표에서 2위를 했었잖아요. 네.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민주당의 표를 잠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조직적으로 지역구에 공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난번 총선에서는 결국은 조국혁신당의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처음 지역구 선거가 있는데 아무리 초민이다 할지라도 조국혁신당도 사실은 1인 정당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만 바라보는 정당이고 그다음 민주당은 또 1극 체제인데 다음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 이 둘을 놓고 과연 호남이 누굴 선택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여기에서 민주당이 아니고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면 결국 호남은 이재명보다는 조국의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중요한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군수 선거를 할지라도 지금 뭐 당이 전력 투구하고 뭐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뭐 김민석 최고 다 나와서 가지고 조국혁신당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선거 자체가 호남의 민심을 어느 당이 갖고 있느냐, 누가 갖고 있느냐의 어떤 가늠 잣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보기에는 군수 선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재명이냐 조국이냐를 판단하는 호남 민심의 가늠자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다 기자들 보고 영상 찍는 거 알면서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의정활동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럼 궁금한 게 그럼 정청래 의원 얘기처럼 19일 날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펜. 들어가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사진 한번 찍으시죠. 사진 한번 찍으시죠. 예. 영광에서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눠 드세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조심하시게 드세요. 네, 조국 대표 영광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김수민 의원님, 정청래 의원 말이 뭐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일단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본회의 표결 안 하고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간 거는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고의적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조국혁신당에서 타이밍을 잘못 본 것 같아요. 타이밍을.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를 시킬 때 국민의힘이 의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 일정이 그때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조국 대표라든지 또 뭐 서왕진 의원이라든지 이제 빈자리들이 생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고의적으로 이 표결을 하나만 하다 해서 안 한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유의해야 될 거는 그렇게 이제 정치적 판단 미스라 할지라도 자리를 네. 비웠다라고 하는 점,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이제 정치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정당이겠지만 사실 네. 근데 그 정당 대표가 현재 계속 내려가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현재 보면은 영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선전하는 것으로 평가들이 많은데 네. 사실 장현 후보가 예전에도 2002년, 2008년 이렇게 군수 선거에 출마를 한 적이 있었고 이 농어촌 소도시 지역은 특히나 개개인 후보의 신망이라든지 조직력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럼 단순히 조국혁신당 간판만 가지고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의 역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선거 때는 그 현재 후보가 주인공으로 그렇게 떠 있는 것이 주민들 보기에도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도 꼭 지도부가 투입이 돼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게 바람직한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꼭 당대표가 내려간다고 해서 지역에서 호감도가 올라가느냐, 표로 이어지느냐, 그건 아니다.
이것보다 오히려 중앙에서 역할을 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날 수도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정청래 의원이 그 19일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조국 대표 영광 갔어? 그래서 내가 영광 가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계속 따라다닐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영광에 정청래 의원도 영광에 갔다고 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에도 영광에 한 달 살기 한정박이라는 분들이 거기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준호, 정청래, 박지원 이런 분들이 지금 한 달 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정박. 네, 지금 황명선 사무부총장이죠. 이게 지금 지난 20일에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그 발언 있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황명선 사무부총장이 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기자들이 민주당은 뭐 안 해요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저희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얘기를 하고 뭐 회의가 끝나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다시 와서 근데 그거 알아? 한정박이라고 있어. 우리 내려갈 거야. 한 달 동안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기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우리 영광에 지금 신경 쓰고 있어라고 좀 써줘 라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굳이 재보선이 영광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이제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어쨌든 네. 선거라는 게 그런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먼저 가서 특히 그 곡성 지역은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판단하는데 영광 지역은 약간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영광에서마저도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조금 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판단들을 했던 것 같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정박이라고 해서 네. 기자들이 처음에 그 얘기를 던지니까 이건 무슨 얘기지? 한정박은 뭐예요? 이제 이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우리도 한준호, 정청래, 박지원 이렇게 세 분이 거기서 지금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박지원 대표는 이미 내려가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손 놓고 있지 않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 혁신당 봐주지 않을 거야. 우리도 제대로 싸울 거야. 라는 지금 그런 스탠스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근데 말씀 중에 나왔죠. 영광은 사실 지금 약간 좀 접전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영광. 이번 여론조사가 좀 최근에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전남 영광. 여기부터 곡성부터 좀 보죠. 곡성. 파란색이 좀 밝은 파란색이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약간 진한 파란색이 조국혁신당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60.3이고요. 조국혁신당은 21% 그리고 뭐 3.3, 13.6, 1.9 등등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 3배 가까이 일단 3배 가까이 민주당이 훨씬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이건 곡성입니다. 근데 영광을 좀 보겠습니다. 영광은 어떠냐? 영광은 민주당 30.1 그리고 3.2 그리고 36.3 파란 진한 파란색이죠.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이 36.3이다. 다만 오차 범위가 4.4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8.8%포인트 차까지는 오차 범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오차 범위가 8.8이고 좀 5.6 크긴 합니다만 본특보기 지금 6.2%포인트 차거든요. 이거 윤주진 위원님. 예. 영광 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나름대로 위기의식이 좀 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두 선거구 중에 하나라도 조국혁신당이 넘겨주게 되면요. 다음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상당히 많은 텃밭 지역에서 혈투를 벌여야 됩니다. 아하. 또 예를 들어서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야권표를 잠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경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영광군수 같은 이 재보궐선거는 지금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총력을 다해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좀 야심을 가질 만하고 또 네. 그것을 조국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 상품으로 만들 것 같아요.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염두에 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또 진보당 표심이 한 거의 20%에 가까운데요. 네.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이 진보당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군소 야당이지 않습니까? 군소 야당을 지지했던 지역 민심이 같은 군소 야당 중에 하나인 조국혁신당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주 지금 현재 위기의식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 좀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36.3이 조국혁신당인데 여기 19.8, 지금 현재 다 같이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보면 3등이죠. 19.8%가 진보당이다. 실제 투표에 들어갔을 때 사표를 방지하자는 그런 심리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이 표가 여기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건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가질 법한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의아한 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갔고요. 지금 한정박 셋 다 지금 영광군수 가고 영광군수 선거 가고 내일 뭐 곡성에서도 또 가고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김수민 의원님, 사실 저희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거의 올인하다시피 총동원을 했는데 지고 난 다음에 총동원을 하고서 지다 보니까 더 타격이 컸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영광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올인을 했는데 총동원을 했는데 혁신당이 가져간다? 그럼 민주당도 타격이 더 크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안할 총동원 안 것이냐. 할 거냐, 안 하고 지면은 총동원 안 해서 졌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제가 아까 전에 조국혁신당은 당 지도부가 굳이 내려가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렸을 텐데 그것은 네. 추격자의 입장이기 때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막판에 외연 확장으로서 굳이 당 지도부의 이미지가 아니라 현지 후보의 이미지로 치르는 게, 왜냐하면 장현 후보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국 대표는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원래 이 지역에 오랫동안 터잡고 있었던 그 정당이고 네.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기 때문에 대표가 안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우리를 소홀하게 보는 거 아니냐. 우리는 다 잡은 토끼냐, 이렇게 호남 지역 민심이 가는 거거든요. 물론 민주당 역시도 너무 지나치게 지도부가 투입되고 하는 것보다는 현지 네. 후보를 띄워주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만, 근데 몇 번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방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제 곡성 군수보다 영광 군수가 더 시급한 것이, 이제 영광 군수 같은 경우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무소속이 한 3번 정도 된 적이 있었고,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때도 간신히 당선될 적도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민주당이 네. 당선이 돼도 뭐 40% 안 되는 득표로 당선이 된, 이게 전통적으로 좀 다른 무소속이라든지 다른 당에게도 좀 지지가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럼 전력을 안 하냐, 전력 안 하면 잡아놓은 토끼냐라는 민심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